안녕하세요. 여행 크리에이터 여행자 메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외여행도 불가능하고 사람 많은 곳으로 여행 가는 것도 어렵게 되면서 요즘 언택트 여행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잖아요. 먼저 혼자 캠핑을 간다거나 아니면 차박 여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여행을 너무 가고 싶을 때는 아예 안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대면 여행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내 여행 기록하는 꿀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행을 두 가지 방식으로 기록을 해요. 첫 번째는 영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 만들 때 장비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주시는데 사실 정말 전문가스러운 영상을 만들 게 아니고서야 여러분들의 여행에 맞추어서 장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뭐 정적인 여행을 할 거다. 말 그대로 캠핑, 차박, 어디 한옥 펜션에 가서 뒹굴뒹굴 할 거다. 이러면 장비에 제약 없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겠죠. 미러리스든 그 이상급이든 삼각대까지 마이크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액티비티가 있는 여행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트레킹 같은 거를 할 때, 몇 달 전에 올레길을 걸었었는데 그런 올레길 같은 여행을 할 때, 그럴 때는 사실 장비가 막 크고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 여행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되어버려요. 그럴 때는 이제 간단하게 액션캠 하나만 들고 가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프로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장비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죠. 요즘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다 되는 세상이니까 거기에 너무 구애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촬영을 해야겠죠. 촬영을 할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세팅을 해놓고 특히나 인위적인 모습보다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 카메라를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막 자연스러운 모습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좀 제가 하는 방법은 카메라를 최대한 저한테서 좀 멀리 놓고, 그리고 나서 카메라의 존재를 잊으려고 암시를 해요. 스스로 일부러 다른 생각을 하고 일부러 사람이 있다면 다른 얘기를 하고 카메라의 존재를 잊어야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탁 진짜 잊어버리게 되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시점에 찍힌 영상이 보면 제일 자연스러워요.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기지개를 편다거나 아니면은 옆 사람과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은 대화를 나눈다거나 그런 영상들을 나중에 쏙쏙 뽑아서 편집을 하곤 합니다. 자, 편집을 할 때는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미어 프로를 선호하고요. 그리고 저는 편집할 때 BGM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요. 특히 다른 영상은 모르겠지만 여행 영상에서는요. 찍어놓은 영상만으로 살릴 수 없는 분위기를 BGM이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BGM 찾으실 때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이제 오디오 보관함 들어가시면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무료 음원들 다운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무료 음원들 다운받으시거나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는 성에 안 찬다 하시면은 유튜브에 이제 프리 뮤직, 노 카피라이트 이런 거 검색하시거나 요즘에는 부금 대통령 그런 것들 검색하시면은 무료 음원들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행할 때 느꼈던 그 감정을 가장 잘 살려줄 수 있는 음악을 찾아서 그 다음에 편집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BGM을 다 넣는 게 약간 여행 영상의 트렌드였다면은 요즘은 그걸 다 넣지는 않고 진짜 브이로그 형식으로 자연의 소리도 많이 살려주다가 정말 딱 필요한 장면, 내가 이 장면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뭔가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다거나 할 때 그 상황에 맞는 BGM을 넣어주시면 조금 더 좋은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작권 무료라고 해놓고 알고 보니 무료가 아니었던 경우들도 요즘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아예 더 다양한 음악, 이런 무료 음원 말고 더 다양한 음원을 쓰고 싶다 하시면 유료 음원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아트리스트라는 유료 음원 사이트에 이제 정기 구독을 하고 돈을 내면서 유료 음원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직업으로 삼으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이렇게 여행 영상 만드는 꿀팁을 알아봤고요. 이제는 여행 글로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글이 여러분들이 더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뭐 글이라고 막 대단한 게 아니라 SNS에 남기는 짤막한 그런 글들, 아니면은 뭐 메모한 일기장들, 그런 여행의 기록 하나하나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고 나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했던 기록들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요즘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이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일기 쓰는 거를 그렇게 쏙 좋아하진 않아요. 일기를 쓰려고 각을 잡으면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제가 했던 큼직큼직한 일 제외하고 이때 무슨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이때 기분이 왜 좋았더라? 얘가 뭐라고 해서 내가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정말 그때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순간순간에 메모를 해요. 정말 간단하게 핸드폰 메모장에 아니면 작은 수첩에 뭐 2줄 이상 넘어가지 않게 정말 간단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A라는 사람과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 A가 했던 이 말이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가면 까먹을 것 같으니까 이 대화를 하다가 이 흐름이 끝나면 바로 이제 핸드폰을 꺼내서 적어요. A가 말했다. 뭐뭐뭐뭐라고. 나는 생각했다. 뭐뭐뭐라고. 정말 글처럼 그 한 2줄 적어놓고 나면 그게 나중에 제가 책을 쓸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메모를 실시간으로 해두면 나중에 훨씬 더 생동감 넘치는 책을 쓰실 수도 있고요. 물론 취향에 따라서 저처럼 바로바로 메모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날그날 일기를 쓰셔도 좋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행이 끝나기 전에 기록할 것이에요. 여행지에서 생각했던 그런 마음과 그리고 했던 말들은 여행이 끝나고 나면은 당연히 그때도 기억하겠지 라고 생각해도 까먹더라고요. 정말 이건 무조건이에요.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좀 귀찮더라도 여행 현장에서 기록할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록한 걸 나만의 기록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책으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정말 많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건 아무래도 출판사 기고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첫 책을 출판사 기고로 출간을 했었는데 먼저 내 책을 내주세요 라고 출판사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출판사에 메일로 출판 기획서, 샘플 원고 이 2가지를 보내야 되는데 출간 기획서라고 하면은 어떤 컨셉의 어떤 책을 만들겠다 하는 이제 제안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가제, 그리고 컨셉, 그리고 타깃, 그리고 제일 중요한 목차,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케팅 방법까지 써주면 출판사 입장에서 훨씬 좋겠죠.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내가 막 사진에 강점이 있는 사람이다 하면 몇 장의 샘플 사진도 함께 보내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샘플 원고. 원고는 A부터 Z까지 다 써서 보내실 필요가 절대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기획 방향에 따라 조금 수정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적게는 뭐 20페이지부터 많게는 40-50페이지 정도를 이제 메일로 보내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출판사는 그럼 어디다 보내야 돼요? 모든 출판사에 다 보내나요? 하실 수가 있는데 취업할 때 생각을 하시면은 내가 취업을 빨리 하고 싶다고 해서 막 회사, 이 회사, 저 회사 나랑 분야 맞지도 않는 나를 뽑아줄 것 같지도 않은 그런 곳에 막 보낸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서로의 시간 낭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점에 한번 가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분야 코너에 이름이 많이 나오는 출판사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뭐 디자인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책 제목을 막 뽑는 그런 것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이런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책을 한번 들어서 뒤에 보시면 출판사 이름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메일을 보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내고 나시면 기다리시면 되고 출판사에서 보고 이제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작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판사에서는 기왕이면 좀 홍보 효과가 있거나 유명하고 아니면 글을 정말 잘 쓴다거나 아니면 정말 특별한 주제를 가진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보편적인 글의 경우 잘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저도 처음 제안을 넣었을 때 다 거절을 당했었고 두 번째 제안을 넣었을 때야 이제 비로소 조금 이제 많이 응답을 받았는데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직접 자비로 출간하시는 것도 요즘은 굉장히 약간 유행처럼 떠오르고 있죠. 독립출판이라고 하는데 요즘 독립출판 서점도 잘 돼 있다 보니까 직접 내 자비로 인쇄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책을 뽑은 다음에 독립서점에 입고 요청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독립서점 이메일로 내가 이런 책을 만들었는데 내 책을 넣어주세요 하고 메일을 보내는 거죠. 아니면 꼭 서점에 입고를 안 시키더라도 내 책 한 권을 갖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거든요. 그렇게 혼자 이제 개인 소장을 하셔도 좋고 나는 이것보다 조금 더 라이트하게 간단하게 만들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뭐 포토북 같은 거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간단하게 손쉽게 책 한 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차르륵 나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책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은 SNS를 활용해서 뭐 브런치나 블로그 같은 곳에 글을 연재하면서 먼저 온라인 독자를 이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블로그를 통해서 출판사가 먼저 이제 연락을 주는 경우도 많고 브런치 같은 곳에서는 좋은 글을 선정해서 작가를 데뷔시켜주는 출간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프로젝트도 매년 열고 있거든요. 그런 모든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영상과 글로 내 여행을 기록하는 그런 꿀팁들을 제가 전수 드렸는데요. 어떤 형태든 간에 내 여행을 영상이든 글이든 뭐 사진이든 뭐든 기록을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기록을 하는 데에 너무 얽매여서 사실은 여행을 하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소중한 거잖아요. 이 순간을 놓치는 그런 이제 실수는 하지 않으시기를 조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른 영상으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